예, 전기, 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력공학 12장 수력 발전 빈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번 문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77번 첨도 부하용으로 사용에 적합한 발전 방식은 조력발전소는 그 해양 에너지인 조수의 간만을 이용하는 발전시죠. 두 번째 양수식 발전소는 잉여 시간대 부하가 많지 않은 심야 시간대 혹은 이제 경부하시의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펌핑을 하는 이 방식이죠. 펌핑을 하는 방식에서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방식에서? 자, 그래서 물의 양을 확보해서 이 부하가 많아질 때 사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다 해서 2번이 답이고, 이제 조정지식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 대응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유입식 발전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유역 면적이 365제곱킬로미터의 발전 지점에서 연 강수량이 2400ml일 때 강수량의 3분의 1을 이용한다면은 연 평균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유량이 되겠죠. 그래서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세크 동안에 그래서 확보된 물의 양이죠. 자, 그래서 유역 면적에서 면적이 365 제곱킬로미터에서 킬로미터. 그래서 킬로미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곱하기. 자, 그러면은 연강수량에서 연강수량은 2400ml. 그래서 밀리미터. 자, 밀리미터 단위였어요. 밀리미터. 그러면은 이게 이제 A 곱하기 B, A를 유역 면적 또는 B를 강수량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B를 A, B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B, A 관계가 없죠. 곱하는 이런 문제가 돼서, 자, 이렇게 곱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킬로미터당 단위로 나타내주고, 자, 이것은 강수량이니까 밀리미터로 나타내서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1000을 곱해주면은 변경된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밀리미터 이렇게 하니까 메타 삼성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세크 분의 365 곱하기 2400 곱하기 10의 삼성 또는 1000 곱하기 하나가 빠졌죠. 그래서 강수량의 전체가 발전에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량계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강수량을 이용하는 정도 곱하기 3분의 1. 자, 여기서 곱하기 3분의 1이 곱해져야 되겠죠. 3분의 1을 곱하게 된다면은 약 9.26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죠. 자, 다음 17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력발전소에서 댐의 설계하고 저수지 용량 하면은 적산 유량 곡선이죠. 적산
유량곡선. 자, 유한곡선은 가로축의 일수를 세로축의 류량을 나타내는데 표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유량이 많은 일수부터 작은 일수로 나타냄으로써 저수 용량을 알 수 있어요. 저수지의 저수 용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유한곡선이고, 댐의 설계나 저수지 자체의 용량을 알 수 있는 것은 유량곡선으로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일수와 유량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적산량으로 나타낸다, 더해진 양으로 나타낸다 하는 부분이 다르죠. 자, 다음 180문제, 18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흡출관이 필요 없는 수차는, 자, 흡출관이 필요 없는 수차는 고낙차인 충동수차죠. 충동수차에서 전형적인 펠턴 수차가 되겠습니다. 펠턴 수차.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프로펠러나 카플란 수차, 프란시스 수차는 중저낙차용으로서 흡출관이 필요하죠. 자, 흡출관은 수차 출구에서 방수면까지, 그래서 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관을 설치하는데, 이 관을 설치해서 유효 낙차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부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수차의 입구의 밸브를 조작하는 조속기 동작 상태. 조속기 동작 상태는 첫 번째, 어때요? 수차의 회전 속도를 검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 속도, 평속기, 수차의 속도를 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검출을 해서 그 수차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유량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압 밸브에서 압유를 조정해서, 압유를 조정해서 구체적으로 수차의 프란시스 수차에는 안내 날개 각도를, 그리고 펠턴 수차에는 니들 밸브를 움직여야 합니다. 뭐가? 서브 모터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래서 난조가 이 조정이 민감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출력이, 즉 회전 속도에 진동이 발생을 해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보건기구더라. 이 순서죠. 그래서 3번 평속기, 배압 밸브, 서버 전동기와 보건기구 순서가 조속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조압수조의 설치 목적은, 그래서 조압수조, 압력관으로, 수로가 압력관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조압수조를 설치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죠. 수격작용과 서징작용. 수격작용은 유속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유량의 변화죠. 유량의 변화. 이것은 이제 부하나 이런 부분이, 부하의 변동, 이런 부분들에서 서징 작용과 수격 작용을 막기 위하여 조압수조를 설치하죠. 조압수조. 이렇게 해서 수압관로의 보호 또는 수압관로 또는 수차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8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력 발전 설비에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은 중저낙차인 경우에 이 유효 낙차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어디에요? 그래서 수차의 출구부터 방수로 면까지, 그래서 관을 설치하죠. 관을 설치하는 것을 흡출관이라고 한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서 유효 낙차를 증가하기 위하여 모여 분리해서 토리첼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은 유효 낙차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치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댐에서 요게 이제 제수문을 설치하는 이유는 유량을 조정하는 목적이죠. 유량을 조정을 하는 목적이다. 이 분출되는 유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력공학 제12장 수력 발전의 빈출 이론과 빈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